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상승할까봐 매 순간이 조심스럽지요. 특히 음식을 먹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들 탑5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생 건강지킴이 황금정보통입니다. 당뇨는 체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당뇨 환자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만 성인 당뇨라고 불리는 2형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노년층이 많았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2형 당뇨 환자가 점점 늘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뇨는 일단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관리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특히 식습관 관리가 중요한데 과식과 기름진 식사를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급격히 줄어들어 안전한 음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절망스러운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들 탑5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뽀빠이의 영양제로 유명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좋은 식품이지요.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는 코티졸 호르몬이라 불리는 수치를 조절해 정서 안정 효과 및 췌장의 인슐린 분비 조절이 가능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 풍부한 알파리포산은 비타민과 유사한 물질로 인체에서 소량 생산이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줘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 중 통증, 미세혈관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섭취하기 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시금치는 대부분 끓는 물에 데쳐 무침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시금치를 익혀 먹으면 마그네슘이 손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금치 데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데칠 때는 30초에서 1분 미만으로 데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 3번 꼬박꼬박 먹는 쌀, 곡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통곡물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통곡물이란 식물이 불가한 왕결을 제외하고 미강, 배아, 배유가 있는 곡물을 칭합니다. 하루 드시는 쌀밥 기준으로 3분의 1을 현미로 바꿀 경우 당뇨병 위험이 15% 정도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통곡물은 질병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통곡물은 느린 소화를 돕는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가 관리하기 쉬운 혈당 수치를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통곡물의 섬유질은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통곡물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은 그룹은 통곡물을 한 달에 1회 미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제2 당뇨병 진단율이 29%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통곡물 시리얼과 통밀빵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면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먹는 것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각각 19%, 21% 낮아졌지요. 통곡물 섭취량의 효과를 보려면 주당 2회 이상은 먹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고지방, 고열량 식품으로 알려져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히만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와 당뇨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인도 마드라스 당뇨병 연구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몬드를 간식으로 꾸준히 섭취 시 체중과 혈당 수치가 모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의 참가자들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이들로 복부 비만과 이상 지질 혈증, 당뇨 가족력을 비롯하여 오전 간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연구 기간인 12주간 동안 생 아몬드를 43g을 매일 간식으로 제공하였더니 인슐린 생성세포인 베타세포의 기능은 향상된 반면 인슐린 저항성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체중, BMI 수치, 허리 둘레, 혈당, 중성지방 모두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또한 탄수화물 섭취량이 13% 감소한 반면 지방 연소와 단백질, 단일 불포화 지방, 식이섬유 섭취량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 당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을 늦출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아몬드가 주는 포만감은 제2형 당뇨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몬드 하루 섭취 권장량인 약 23알의 아몬드에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하루 비타민 E 권장량의 67%에 해당하는 비타민 E와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마그네슘 등 15가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중 관리에 훌륭한 간식입니다. 두 번째로 동의보감에서 기력을 보충하며 오장을 편하게 한다고 기록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닭고기인데요. 닭고기의 풍부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주 원료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GLP-1 호르몬의 분비까지 촉진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또한 닭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더불어 그 안에 포함된 아르기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식후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 50세 이상 남성이 닭고기를 주 1회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50세 이상 남녀 그룹을 조사하면서 닭고기에 풍부한 히스티딘을 함유하는 다이펩타이드가 50세 이상의 남성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닭고기를 주 1회 빈도로 섭취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르기닌 성분은 특히 닭 가슴살과 허벅지 살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위를 활용한다면 영양소 섭취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닭고기를 하루에 100g 이내, 즉 손바닥 3분의 2 크기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닭고기를 고온의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최종 당화산물이 생겨나기 때문에 구이나 튀김은 피하는 것이 좋고 삶거나 찌는 등 물을 이용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최고의 항산화 식품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특유의 그 맛은 누구나 즐기기 쉽고 효능 또한 훌륭합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암 등을 유발하는 잔류 활성산소를 억제하지요. 더 나아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과 효능을 두루 갖춘 블루베리가 당뇨병에도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양학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하루 150g의 블루베리와 흰 빵을 6일 동안 섭취한 참가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블루베리를 먹지 않은 대조군의 혈액 표본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를 섭취한 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요.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블루베리의 주기적인 섭취가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체내 포도당 증가를 조절하는 데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6일간 먹은 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인슐린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블루베리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가진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가 이러한 결과를 이뤄낸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로운 블루베리라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요. 적당량의 블루베리는 앞서 언급한 효과들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하루 130에서 150g, 즉 20알 내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귀한 황금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